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기하공차입니다. 치수공차에 이어서 기하공차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기하공차의 개념, 의미와 기하공차의 기호, 그리고 기준을 나타내는 데이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하공차의 도시 방법들, 제도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치수공차는 치수의 정밀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가 구멍 파이 50짜리 구멍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 0.1, 마이너스 0.1까지는 가공해도 괜찮아, 이렇게 할 때 치수 정밀도를 정확하게 써주는 치수공차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치수의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되면 많게는 50.1, 그리고 적게는 49.1, 49.9, 이 사이의 모든 값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구멍의 크기 값이죠. 그래서 설계자가 이렇게 기준 치수만 적는 것이 아니고 치수공차도 적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치수 값이 다 합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치수의 해석은 50파이 구멍을 뚫는데 플러스 0.1, 50.1까지도 괜찮고 마이너스 0.1, 49.9mm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설계자가 인정할 수 있는 합격선의 범위, 이 범위를 공차 영역 또는 공차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차역이라는 말은 내가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치수공차에서는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것이라도 들어가면, 공차역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이 치수를 합격,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해칭이 되어 있으면 구멍이죠. 그리고 나와 있으면 축이라고 해봅시다. 이 둘을 조립해야 되는데 여기 치수, 공차, 여기 구멍의 치수 공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 50, 그리고 플러스 0.1,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차를 줬다고, 치수 공차를 줬다고 했을 때 이 구멍과 축은 조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조립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구멍의 모양, 이 비스듬하게 구멍이 뚫린 거하고 축이 거꾸로 세워져 있는 거하고 조립이 끝까지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뿐만 아니라, 구멍이나 축의 치수뿐만 아니라 조립되어지는 부분의 치수의 정밀도뿐만이 아니라 이 모양이나 자세, 그리고 위치 등의 공차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공차가 바로 기하공차가 되겠습니다. 치수공차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모양이나 자세, 위치 등을 규제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치수공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또 하겠지만 직각도 공차를 사용해서 이 기준축을 직각에 벗어나지 않게, 축이 일정한 공차역을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도면에는 치수공차로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없는 모양이나 자세, 그리고 위치 등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규제를 해야 하는 공차는 기하공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기하공차라는 건 부품을 설계 또는 조립할 때 표면 거칠기 등과 함께 모양, 자세, 위치, 또 흔들림 등에 대해서 일정한 정밀도를 요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데이텀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데이텀이라고 하면 부품의 기하학적 모양에 관한, 모양이나 위치, 형태에 관한 공차를 지시할 때, 기하공차를 지시할 때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합격하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일정한 모양으로만 나오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하학적 기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할 건데요. 어떤 면이 있다고 하면 이 면에 삼각형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A라고 해서 기하 데이텀을 주면 이 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용어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공차는 어떤 면의 기준이 되는 데이텀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자 기호, 네모 박스 안에 알파벳 숫자를 넣고요, 알파벳 기호를 넣고, 그리고 데이텀 삼각기호 세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철판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
전화로 한번 지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위쪽에서 얼만큼 떨어지게 구멍을 뚫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얼만큼 떨어지게 구멍을 뚫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위쪽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삼각기호를 써서 데이텀을 만들어 주고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데이텀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텀이 맞닿아 있는 이 면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을 때, 기준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데이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하공차의 기호에 대한 종류는 많이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인 기호를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가 하면 어떠한 상황을 주어주고 도면을 주어주고 여기에 필요한 기하공차의 기호는 무엇인가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호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단독 형체라고 되어 있고 또는 관련 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게 둘 다 해당하는 형체들이죠. 단독 형체라고 하면 데이텀이 필요하지 않은 기하공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텀이 필요하지 않은 기하공차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관련 형체라고 하면 데이텀이 반드시 필요한,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한 기하공차를 얘기합니다. 하나씩 보면 평행도라고 하면 어떠한 면과 평행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직각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면과 직각이 되는데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경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가 필요한데 아랫면이 기준인지 윗면이 기준인지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 기준을 표시할 때 데이텀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위치도는 어떤 부품의 위치, 네모나게 구멍을 뚫는다 하면 위쪽을 기준으로 할 건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래쪽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러한 데이텀을 꼭 필요로 하죠. 그리고 동축도 또는 동심도라고 하는데요. 중심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규제하는 공차입니다. 그러면 기준 중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준 중심에 데이텀을 반드시 쓰게 되고, 대칭도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데이텀으로 잡고 대칭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 흔들림에서도 데이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데 원주 흔들림 공차는 2D입니다. 원에서 원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규제하고요. 온 흔들림 공차는 3D입니다. 원통에서 원통이 흔들릴 때, 이렇게 회전하며 흔들릴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온 흔들림 공차입니다. 이렇게 기하공차의 기호에 대한 문제 또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 이것에 해당하는 공차역은 어떤 것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능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기호를 먼저 다 암기해 둔 다음에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관련된 기하공차에 관련된 문제 유형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떨 때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게 되는구나 하는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하공차 기호에서 이러한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건 동심도 또는 동축도라고 얘기하죠.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단순한 유형의 문제도 출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추가적으로 진원도라고 하면 그냥 동그라미 하나죠. 위치도라고 하면 동그라미에 십자가 넣은 것, 원통도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하공차의 표시 방법입니다. 도면에 기하공차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또 도면에 그려져 있는 기하공차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기하공차의 기입 틀, 기본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는 직사각형의 틀을 사용해서 기하공차를 표시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기하공차의 종류에 대한 기호, 그리고 공차값, 공차 영역을 나타내는 공차값, 그리고 데이텀, 기준이 되는 데이텀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직사각형의 틀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규제하는 형체가 단독 형체인 경우에는 데이텀 문자 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문자 기호라고 하면 데이텀이죠. 데이텀 기호를 붙이질 않습니다. 이때 단독 형체인 기하공차 뭐가 있죠? 진직도, 그리고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렇게 있죠. 이 네 가지는 단독 형체,
데이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하공차 기호죠. 그래서 그림으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기하공차를 기입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리고 기호를 집어넣었죠. 기호를 집어넣었는데 이건 무슨 기하공차죠? 진직도죠. 진직도는 단독 형체인가요? 관련 형체인가요? 단독 형체죠. 그래서 뒤에 데이텀이 붙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차의 기호, 그리고 공차 값, 그리고 데이텀을 지시하는 기호, 이렇게 세 가지로 지시하게 되는데요. 데이텀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복수 데이텀을 추가적으로 기입해 주게 되고, 만약에 데이텀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러한 공차들이 있죠. 기하 공차들이 있으니까 데이텀을 없애서 두 칸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면에 기본적으로 기하공차는 치수공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밑에다가 기하공차를 적어주게 되죠. 0.1 진직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는 거겠죠. 또는 기하공차만을 지시할 때는 이렇게 지시선을 이용해서 기하공차만을 넣기도 합니다. 또 기하공차 이외의 사항을 넣을 때는 기하공차 위에다가 구멍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 기하공차의 사항을 2개 이상 기입해야 될 때는 이렇게 상하로 위아래로 겹쳐서 기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공차 값입니다. 기하공차 표시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공차 값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이건 그냥 숫자를 쓸 수도 있고, 원 단위인 경우는 지름, 파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수치는 공차역, 공차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차 영역이 원이나 원통일 때는 공차값 앞에 파이 값을 기입하고요. 그리고 잘 쓰진 않는데 공차역이 구의 형태일 때는 s파이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예시를 한번 보죠. 진직도 공차가 되어 있고요. 공차역은 파이 0.1입니다. 그래서 진직도의 공차역이 원통일 때를 얘기하고요. 그 수치는 0.1mm. 그러면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똑바른 직선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원통의 공차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지름이 몇인가요? 네, 0.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 내가 그린 직선이 0.1 크기의 원통 안에만 있으면 그냥 직선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또는 직선을 만들어 주는데 0.1mm 원통 안에 들어있으면 상관없다, 나는 0.1mm 원통 안에 들어있는 직선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통을, 임의의 원통이죠. 글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하는 최대값을 그려낸 것이죠. 이 영역을 공차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직도를 공차역을 원통으로 만들어 버리면 3D 형태의 공차역이 생기게 되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진직도를 이렇게 해놓고 파이를 안 쓰고 0.1이라고 쓰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개의 직선, 진짜 직선을 파이로 하는 0.1을 공차역으로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얘는 공차역이 어떻게 되죠? 2D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공차는 이런 공차역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반드시 알면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하공차에 대한 공차역을 한 번씩 알아두면 되겠죠.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적용해 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차값은 앞에 파이가 붙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차역의 모양이 변하고, 그리고 그 공차역의 모양에 따라서 직선은 이렇게 이렇게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겠죠. 가운데를 보면 직선이 막 이렇게 3차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파이가 없다고 하면 두 직선 사이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0.1, 요 사이만 지나가게 직선을 그려주면 나는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방식이, 표현 방식이 다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차값을 다른 방법, 사선을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를 주어주고 숫자가 2개 나오죠. 앞에는 공차값, 그리고 뒤에는
지정한 길이 또는 넓이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구분하는 사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평행도에 대한 기하공차죠. 평행도의 공차값이 지정 길이 100mm, 여기 있는 100mm죠. 여기에 한해서 0.05mm의 공차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죠. 평면도의 공차 값이 지정 넓이를 줬어요. 넓이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0.01mm라고 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죠. 네, 틀렸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 평면도의 공차값, 평면도는 기호가 맞죠. 근데 지정 넓이 100 곱하기 100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몇이라고 했어요? 공차값이 0.01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선, 슬래시를 이용해서 내가 지정한 임의의 길이 또는 임의의 넓이에 대해서 공차값을 특별하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두 줄로 공차값을 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 기호를 보면 평행도 공차죠. 평행도 공차인데 위에 있는 게 전체에 대한 공차값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아까 배웠죠. 지정 길이 100mm에 대한 0.05를 줘라. 조금 더 자세하게 공차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에다가는 0.1을 주는데 내가 지정한 길이가 있어. 이 길이에 대해서는 0.05를 줘라. 근데 이 길이는 여기가 100mm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전체면의 평행도 공차는 0.1, 그리고 지정 길이 100mm에 대한 평행도 공차값 0.05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에, 동일한 면에 공차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하공차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상하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진직도 파이 0.1 공차값이 정해져 있죠. 파이라고 하면 공차역이 3D 원통형의 형태겠네요. 근데 진직도 공차는 단독 형체죠. 데이텀이 필요 없는 기하공차죠. 그래서 기하공차를 안 써준 거예요. 다음 평행도인데 100mm 지정 길이에 대해서 임의의 거리 100mm에 대해서 0.05를 줘라. 그 기준은 데이텀을 A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A라고 하는 기준에 평행하게 하는데 그 평행한 건 100mm, 내가 지정한 길이 100mm에서 0.05의 기하공차를 줘라. 평행도 공차값 0.05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하공차가 기입되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0.01이라는 숫자는 공차값이다. 여기는 공차값을 쓰죠. 맞습니다. 기호는 이러한 기호는 모양 공차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평행도 공차죠. 그리고 모양 공차라고 물어본 건 이 분류를 물어본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하려면 자세 공차라고 해야겠죠. 모양 공차는 뭐가 있을까요? 진직도, 진원도, 원통도, 평면도 이런 게 모양 공차죠. 또는 뭐 선의 윤곽선, 면의 윤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이러한 기호는 공차의 종류에 대한 기호다. 맞죠? 여기는 공차에 대한 기호를 쓰는 곳입니다. 다음 4번 A라고 하는 문자는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다. 맞죠? 마지막에는 데이텀,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할 때 기입하게 되는 곳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기하공차의 기호, 기하공차의 기입 틀은 외형선, 대상면의 외형선이라고 하면 외부 형상이죠. 이 외형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요. 또는 외형선에서 연장한 선, 주로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에 이렇게 지시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면 이쪽 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치수선이 기입되어 있는 곳에 기하공차를 넣으면 연장선에다가 넣게 됩니다. 이렇게 치수가 주어져 있는 면, 이 면이 되겠죠. 이 면에 기하공차를 넣을 때는 보조선, 연장선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파이가 정해져 있으면 이 면이죠. 이 면에 치수공차를 넣을 때는 연장선에다가 넣게 되죠. 그리고 여기엔 치수 보조선이 있는데 이쪽 면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기하공차를 집어넣을 때는 연장선, 치수선의 연장선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면도 사실은 이 면이 아니죠. 그렇죠? 이쪽 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연장선을 뽑아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 중심선 또는 면이 공통일 때는 그 중심선에 기입틀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하공차를 규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온흔들림, 원주 흔들림이나 무슨 온흔들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또는 중심축이 이중심축하고 이중심축하고 세 개의 회전체 1번, 2번 회전, 3번 회전체가 중심이 맞아야지 될 때는 동심도 또는 동축도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기하공차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이쪽 면에 대한 기하공차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동심도 또는 동축도가 되어 있고 파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원통형인 거나 또는 원형의 공차역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 값은 0.08이고요. 데이텀은 이렇게 슬래시로 되어 있네요. 하이픈으로 A에서 B까지. 어딜까요? 여기 A에서 B까지. 그래서 데이텀 A-B를 기준으로, 맞죠? 동심도 공차죠. 동심도 공차가 지름 0.08mm에 지름 0.08mm에 두 평면이 아니고 원통 안에 있어야겠죠. 그건 여기 지름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데이텀을 기입하는 방법,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텀은 이렇게 삼각기호를 이용해서 데이텀을 표시하고요. 이 삼각기호는 빈틈을 칠해도 되고 남겨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직접적으로 기준을 삼을 때 표시하거나 또는 여기가 연장선으로 이렇게 이어서 연장선에 표시할 수도 있죠. 연장선에 이으면 그거에 대한 면이 여기의 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텀을 표시하는 곳이 선이나 면 자체인 경우에는 외형선 위에 또는 외연선을 연장한 가능선 위치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봅시다. 여기 보면 외형선 위에 바로 데이텀을 세울 수도 있고요. 거기를 연장한 가능선 위에 데이텀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면이 이쪽 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면에 바로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면이 이쪽 면이 되겠죠. 그리고 연장선을 이렇게 내경 안쪽 면에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파인 곳에 연장선을 지시해서 이쪽을 기준이다 라고 하면 이쪽 안쪽에 있는 면이 기준이겠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면 여기다가는 공간이 안 생기니까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죠. 그래서 이쪽 면이 기준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으로 삼을 면이 또는 축이 직선 또는 원통면이 모두 공통일 경우, 이렇게 평행축이 중심일 경우, 또는 테이퍼, 여기 있는 테이퍼, 그리고 평행축이 중심일 경우, 그리고 구멍이 중심일 경우, 그런 면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중심선에 이렇게 데이텀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중심선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 볼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지시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렇게 A를 쓰고 여기다 A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데이텀을 여기다 바로 꽂았죠. 그래서 기하공차를 지시하는 규제하는 면은 이 면인데 그 기준하는 면은 여기야. 여기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하공차 사실은 여기를 규제하는 건데 기준은 어디죠? 여기를 따라가 보면 이쪽 면이 기준인 거죠. 밑면과 윗면이 평행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행도는 얼마를 벗어나면 안 돼요? 0.011 위아래로 0.011이 벗어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원래는 여기 B라고 하면 이쪽에도 B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 볼 염려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어진 거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가부와 나부의 두 개의 베어링을 같은 축선에 조립하고자 해요. 이때 가부의 데이텀을 기준으로 나부 기하공차를 적용하고자 할 때 올바른 기하공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부에 기하공차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기호를 넣을까 한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A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데이텀을 볼 수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같은 축선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같은 축이 같아야 돼요. 그럼 동축, 동심, 중심이 같아야 되니까 동축도, 동심도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도 베어링이 끼워지고 이쪽에도 베어링이 끼워지고 그리고 축이 이렇게 끼워져서 돌아가게 되죠. 이럴 때는 모든 부품들이 같은 축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자세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동심도 또는 동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위치도는 보통 구멍을 뚫을 때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위치도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평행도는 평면도죠. 평면도는 면이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졌는지, 어떠한 면이 이렇게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원통도는 원통이 제대로 된 원통인지 아니면 이렇게 막 구부러지는 원통인지를 규제할 때 사용하는 거죠. 물론 여기도 원통도 되면 되지 않나요? 라는 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베어링, 특히나 움직이는 물체죠. 그리고 같은 축선에 조립하고자 하는 너무 큰 힌트를 줬죠. 그래서 원통, 동심도, 동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공차와 기하공차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치수공차는 어떤 치수에 대해서 정밀도를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죠. 근데 치수에 대한 정밀도만이 능사가 아니죠. 이것만으로도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하공차가 개발되기 전, 이전 세대에서는 이러한 도면에 치수공차만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도면이 막 복잡해지고 이런 주소들이 많이 달게 되어 있어요. 직각을 맞추게 가공해 주세요. 또는 구멍을 진 원에 가깝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소, 노트들을 달아갖고 기하공차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하공차라는 개념이 나왔죠. 치수의 정밀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양이나 자세, 그리고 위치 또는 흔들림,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쓰지 말고 어떠한 기호를 사용해서 이러한 모양, 자세, 위치, 흔들림들을 표시해 주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해석에 애매함이 없는 아주 정확한 도면들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실기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조립하는 부분은 무조건 치수공차와 기하공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